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 공기업 중에 하나죠. 한국수출입은행 전문직 행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총 4개 항목 각각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핵심 위주로만 좀 간략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를 묻고 있고요. 먼저 지원 동기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할과 중요성은 홈페이지에 있는 설립 목적을 좀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입 활동, 그리고 해외 투자와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좀 금융을 통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해외 기업 해외 국가 진출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좀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 텐데요. 주요 지원 분야를 좀 보시면 쉽게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그리고 국부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인 금융, 그러니까 자체적인 돈만 가지고서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적인 관점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입찰이나 수주나 아니면은 이런 시공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그리고 국부 창출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무 중에서 이런 보시면 해외 건설 플랜트 분야도 있고요. 조선 해양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이런 조선사나 이제 국내 선주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해외 프로젝트나 입찰 공사에 좀 참여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재료나 이런 자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수급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 안정화를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식과 지원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자소서에서 굳이 드러내서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사업 확대를 금융의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금융으로 지원을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구조 분석부터 밸류에이션 그리고 얼만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분석과 컨설팅, 자문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입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있어야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 그리고 해외 진출 그리고 안정적인 자원개발 사업 영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출입은행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강조를 할 거고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지식 수준과 준비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직무 설명서상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긴 하는데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뒤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앞에서도 강점 뒤에서도 강점 충분히 나눠서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썼는데 뒤에서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똑같은 걸 쓰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역량을 좀 이제 나눠서 쓴다든지 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감을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리티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출입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해외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자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융으로 지원을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재무회계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학적인 지식 또한 같이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드러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두 번째 항목에서도 깊이 있게 풀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제가 풀겠습니다. 이런 걸 접근할 때 1번 항목에서는 개괄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의미고요. 이런 것들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1번 항목이라면 2번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 자, 어떤 부분에 특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2번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 항목 마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꼭 이런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태도적인 측면으로도 1번 항목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2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체적으로 일을 찾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수출입은행에서는 각종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이슈들 주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니면 진짜 아예 뽕 맞은 느낌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나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푸는 거냐면 일 자체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어진 대로 하는 것보다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할 때 더 좋은 솔루션,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수출입은행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맡는다면 나의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도 더 좋은 방법, 대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수출입은행에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너무 경험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 이 직무 설명서상에 기재된 필요 지식과 기술 중에 내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노력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 설명서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필요 기술과 지식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에 필요한 것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 전략, 리스크, 그리고 계량적 의사결정, 조직 인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식, 자금 조달, 회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 내용들 중심으로 좀 봤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관리적 지식. 자, 이거는 경영 기획이나 아니면 인사 경영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적인 지식이나 배경 괜찮습니다. 그리고 회계 재무 한 번에 묶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컴플라이언스라고 봤을 때는 법무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좀 자신 있는 부분을 좀 고르시면 되겠죠. 우선은 자, 근데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회계 재무를 했다가 아니라 회계 중에서도 나는 어떤 회계에 좀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재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다. 어떤 이론이나 개념까지 습득하고 활용해봤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통계적 지식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자, 이걸 더 디테일하게 통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룰 수 있다. 자, 그래서 얼만큼 배웠다. 어떤 툴을 활용할 수 있고
자, 관련해서는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이런 이론적, 개념적, 그리고 툴을 활용해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얼만큼 뭐 공부를 했고 얼만큼 꾸준히 준비해 왔는지까지 드러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것들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개별적인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꾸준하게 같이 준비해 온 것들이 있다면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실패나 성공 경험을 기술화라고 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기술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의 정도 그리고 실패의 정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느낀 점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앞에서 이제 먼저 서두에 당연히 성공이나 실패 경험이 제시될 텐데 이 경험에 대한 부분은 뭐 50% 이내로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포인트는 자, 거기서 도출된 교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교훈을 토대로 그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다가 저는 뭐 40% 내지는 50%의 비중을 좀 두면서 그 이후에 변화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는 실패로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에 너무 매몰되어서 진짜 혼자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오랜 시간 몰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 관점을 완전히 놓쳐서 정말 탁상공론에 불과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고 거기서 이제 혹평을 받았다. 뭐 교수님이든 아니면 어떤 뭐 외부 기관이든 그때 느꼈다. 아, 거시적 관점에서 정말 흐름을 보고 자, 목적을 생각하고 흐름을 하나로 잡아서 기획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걸 너무 늦췄구나. 자, 그래서 이후엔 변화가 생겼겠죠.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 거시적 관점에서 분명한 목적과 당위 흐름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거고 내가 그 이후에 맡았던 어떤 타 프로젝트 자, 타 업무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거시적 관점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작성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는 탄탄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얼만큼 성공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성공한 경험도 이런 식으로 성공을 통해 느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거 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작은 목표를 만들고 꾸준하게 성취하면서 내가 오랜 시간 했더니 정말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 어떤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쌓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룬 성공을 통해서 아, 뭔가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변화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잘게 목표를 쪼개서 작은 성취감들을 꾸준하게 이뤄냄으로써 지금 큰 발전을 이뤘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흐름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흐름 참고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 설정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뭐 지속적인 활동이나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신문 읽기 뭐 책 읽기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식상하거나 인위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진짜 자신에게 큰 변화를 준 취미 활동이 있다면 그거 작성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렸을 적에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몸의 균형이 좀 나는 어그러져 있었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를 뭐 5년 6년간 꾸준하게 해왔다. 그걸 통해서 나는 나의 체형을 바로잡았고 체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운동에 맛이 들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내가 되게 건강해지고 삶에 에너지가 넘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더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나라는 사람 자체가 크게 변화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소극적이고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내가 외향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사람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나로 변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떤 운동을 통해 내가 무언가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효용감, 그런 도전 정신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업무나 굉장히 무거운 과업이 주어졌을 때에도 거리낌 없이 그냥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뭐 신문 읽기, 책 읽기 인위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뭐 물론 신문 읽기나 책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로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를 줬는지, 자, 책 읽기를 통해서 관점이 넓어졌다면 얼만큼 어떻게 관점이 넓어졌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생각까지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잡아서 써보시면 충분히 항목 다 제대로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수출입은행 전문직 행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 작성법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